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니입니다. 오늘은 1995년 49세의 나이로 절명한 크리스티나 램버그의 작품을 아카이브 자료를 조합하고 연구해서 30년 만에 선보이는 귀한 해구전을 소개합니다. 이 전시는 시카고 미술관이 기획해서 지난 10월부터 로스앤젤레스 해머 미술관에서 투어 전시 중입니다. 전시 기간은 2025년 1월 5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1960년대 후반 시카고 예술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카고 이미지스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동시대에 발생한 팝 아트와 대조되며 비주류 미술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예술학교 출신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조지아 오키프, 클라스 올덴버그, 제프 쿤스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하와이에서 온 일본계 미술가 레이 요시다는 표현적인 측면에서 시카고 이미지스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입니다. 전희수가 쓴 논문 시카고 이미지스트 연구에 의하면 레이 요시다는 비서구권에 매료되어 2600개가 넘는 단명자료, 예술작품, 오브제 등을 벼룩시장에서 수집했습니다. 그의 회화나 콜라주와 같이 만화, 민속, 예술, 잡지 등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형상이나 초상적인 형태로 탈바꿈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시카고 이미지스트는 생생한 색상과 굵은 선을 사용했으며 인체를 왜곡하고 고도로 양식화된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만화적 도상을 차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갔고 파편화된 여성의 신체를 형식화한 회화로 유명합니다. 전시 구성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회화, 퀼트,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해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램버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저녁에 외출할 때 코르셋으로 갑자기 몸을 변형시키고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경험과 연관되는 것일까요? 작가는 란제리를 입은 여성 신체 회화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램버그의 작업은 손, 레이스 속옷을 착용한 몸통, 하이힐을 신은 발, 머리카락 등 대상을 부분만 강조한 패티시적 요소로서 여성성, 성적 쾌락과 욕망,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패티시는 성적 쾌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패티시는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패티시는 신발, 속옷, 가죽 의상과 같은 어느 특정 물건, 신체 부위, 복장,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패티시는 심리적 또는 문화적 요소도 많아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램버그의 작품에서 복종적인 포즈나 이미지의 구성 방식은 일종의 관음증이나 몰래 훔쳐보기와 같은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패티시적인 요소를 주제로 한 작품은 성적 매력을 나타내거나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형상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로 코르셋을 입은 여성의 몸은 젠더 이슈, 페미니즘 논평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페미니즘에서 패티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은 성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요소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다른 한편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환원하고 고정관념에 영속시키는 성적 억압으로 봅니다. 그러나 램버그는 페미니즘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므로 페미니즘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램버그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조금은 포르노적이고 몸을 손으로 만지고 애무하고 자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게 놓아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서 성적인 것만 논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0년대 이후부터 그린 에로스티즘을 벗어난 작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티나 램버그의 작품 세계를 여성 신체와 정체성 탐구로 보았습니다.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1949년 미국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육군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 6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램버그의 키는 6.2피트로 자랐는데요. 189cm입니다. 당시에는 농구 선수도 패션 모델도 그 정도로 키가 크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램버그는 남자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고 옷은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남성복을 사거나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신발에 대한 판타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어딜 가나 항상 남이 쳐다보는 시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키가 큰 여자는 속할 카테고리가 없는 프릭,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혹은 괴물이란 의미로 통했습니다. 그 시대는 여성에 대한 제한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자신이 느끼는 자아와 타자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여성성과 신체의 불일치를 겪었던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괴롭히는 분열된 자아를 탐구했습니다. 램버그의 작품은 여성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탐구를 다룹니다. 그녀는 여성의 신체를 부분적으로 묘사하며 특히 코르셋이나 속옷으로 묶인 여성의 몸을 자주 그렸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여성의 신체가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변형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1970년대 램버그는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생식기가 이상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림, 남성 신체에 브라를 입고 남근이 두드러져 보이는 회화, 붕대로 감겨 무너진 자아의 도식을 보여주는 신체 형상, 성기의 해부학적 형상 등 크리스티나 램버그의 얼굴 없는 여성 신체는 왜곡된 디자인 형태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팔이 절단된 신체, 남성과 여성이 혼종된 신체, 괴물, 외계인같이 신체를 낯설게 만드는 작업은 감상자에게 알 수 없는 비밀을 캐내어야 할 것 같은 모호함으로 다가옵니다. 기계, 물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인간과 비인간, 외계인, 괴물 등이 교차하는 이 신체 이미지는 신체와 관련해 그녀가 느꼈던 정신적인 풍경을 나타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을 둘러보면서 붕대를 칭칭 감은 장애를 지닌 신체 이미지는 프리다 카를로가 고통받았던 내면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1986년) 이후 램버그는 구조와 도식에 매료됩니다. 기존에 그려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의 마지막 시기에 도달해서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우주선, 항아리, 깔때기, 뼈대, 로봇, 자궁 등이 연상되는데요. 마치 이 세계는 축적되어 온 신체 에너지가 도식화된 구조 안에서 헤우리 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램버그는 80년대 초반 여성 신체에 대한 탐구를 중단하고 퀼트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준 높은 퀼트 제작, 반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탐구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품 활동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는데요. 1989년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전두 측두엽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어 1995년 12월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크리스티나 램버그는 여성 최초로 시카고 예술대학 학과장이 되었고 학생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카고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티나 램버그 사후 30년 만에 열리는 해고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우리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